자, 영유아의 오감놀이. 오감놀이를 어떻게 하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능력을, 지능을 깨워주고 키워주기 위해서 오감놀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 우리 엄마들 한번 볼게요. 놀이를 하면 두뇌가 발달한다고 해요. 왜 놀이를 통해서 두뇌가 발달할까? 그렇습니다. 아이들은요, 처음에 자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 상태에서 하나하나가 다 우리 아이들을 깨우는 자극이 되고요. 그 모든 자극은 바로바로 뇌에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가 바로 우리 아이들의 두뇌를 발달시키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좋아하는 똑똑한 아이, 천재적인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지름길, 핵심이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청각을 한번 볼게요. 청각은요, 우리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의 말을 통해서 그 뱃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태어나서도 우리 엄마의 목소리를 기억을 해요. 시야가 아직은 좁아서 엄마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 못해도 엄마의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엄마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수다스러운 엄마가 아이를 잘 키운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그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청각을 깨워가고 그것이 언어를 잘 표현하고 언어를 잘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자라게 되는데, 우리 엄마들 말 잘하는 아이를 키우고 싶으시죠? 21세기에는 말을 잘하는 것, 나를 잘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핵심 무기입니다. 그런 아이를 키우려면요,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많은 말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청각이 열리기 시작할 때는 모든 소리가 자극이에요. 집에 온종일 하루 종일 TV 켜놓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혹은 집에 있으면서 온종일 라디오를 틀어놓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썩 좋은 자극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온종일 TV를 켜놓고 있으면요, 어른들은 그 소리를 구분해서 드러낼 수가 있지만 아이한테는 결국은 잡음이고 소음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소리가 없을 때 이 아이들이 굉장히 예민해지는 겁니다. 그거는요, 집중력에도 나중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청각을 발달시킬 때는요, 시간을 굳이 정하셔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좋은데,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그 동요를 들려주면 좋다 그러죠. 아이의 정서에는 가요보다는 동요가 훨씬 좋다고 해요. 그리고 사용하는 악기들이요, 가요에서 사용하는 그 단순한 악기보다는 동요에서는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악기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청각을 깨우는 데 훨씬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오전에 20분, 그리고 아이가 잠들기 전에 10분, 그리고 오후에 20분, 혹은 또 저녁에 20분, 또 잠들기 전에 10분, 이렇게 시간을 정하셔서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좋고, 그리고 엄마들이 즐겨 듣는 라디오나 TV, 즐겨보시는 TV 같은 경우에 우리 보육자들이 특히나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인 경우에 집안에 온종일 TV를 켜놓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노인들이, 그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귀가 좀 어두워지시면서 TV 소리를 굉장히 크게 해놓고 있는데 이게 아이들의 불안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보육자와 잘 이야기를 하셔서 필요하지 않으면 TV를 끄도록 한다거나, TV는 아이가 주로 있지 않은, 머물지 않은 안방으로 옮긴다거나, 그런 주의를 꼭 하실 필요가 있고요. 엄마가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 사물의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우리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청각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쭉쭉이를 해줄 때도, 자, 우리 예쁜 수경이 오늘 엄마랑 쭉쭉이 할까요? 자, 쭉쭉쭉쭉. 와, 우리 수경이 손 길어진다, 길어진다. 오, 우리 수경이 손, 다리가
길어져요, 길어져요, 키가 커져요, 커져요,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 아이 청각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달할 수 있고요. 이것은 언어 영역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각놀이입니다. 시각놀이, 시각은요, 아다시피 우리가 사물을 인지할 때 70% 이상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리고 우리 엄마들이 아이가 태어날 때 가장 신중하게 고르는 모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아이들의 시각에 굉장히 민감하게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아까 앞에서 모빌놀이를 할 때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지만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흑백의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시야는, 각 태어난 아이들의 시야는요, 그 폭이 이 정도예요. 그래서 그 엄마들이 젖을 먹일 때 혹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맘마를 먹일 때는 꼭 눈을 맞추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눈 맞춤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폭이 먼저 아이들의 시야거든요. 거기서 조금씩 자라나요. 그러니까 3개월, 생후 3개월 이후가 되면 삼원색을 넣고, 그리고 4개월 이후가 되면 조금 더 다양한 색깔을 이용한 놀이를 해주는 것, 이것이 시각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번이 후각입니다. 후각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 가장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엄마를 제일 먼저 아이는 냄새로 기억을 합니다.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많이 키우면 나중에는 할머니 냄새를 더 친숙하게 아이들이 느끼겠죠. 그러니까 엄마도 자주자주 가까이에서 아이에게 냄새를 맡게 해주는 거 중요하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후각이 열려 있을 때 아이들한테 주는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이 좋겠죠.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게 되는데 과일을 갈아준다거나 그럴 때에도 자, 사과의 형태를 보여주시고요. 시각적인 놀이가 되겠죠. 자, 우리 수경이 이거 볼까요? 빨간색 사과. 와, 사과가 동그랗고 빨갛고 아주 탐스러워요. 이걸 가지고 뭐 해볼까? 짠! 이렇게 맛있게 갈았어요. 자, 우리 수경이 맛있는 사과 한번 먹어볼까? 하고 우리 수경이에게 먼저 향기를 충분히 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도록 해주면 후각의 능력도 빠르게 발달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촉각이죠. 촉각은요, 부모와 그리고 보육자와 애착 관계 가장 기초 단서가 되는 것이 촉각이에요. 감각, 스킨십, 터치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부모와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부모와 보육자가 자주자주 만져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처음에는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나요. 그죠? 한동안 우리 아이는 주먹을 쥐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의 주먹에 어느 순간 힘이 들어가는 시기가 있어요. 생후 1개월 이쪽 저쪽, 그러니까 사주가 이쪽 저쪽이 되어질 무렵쯤부터 우리 아이 손에 여러 가지를 쥐어 보아 주시는 거. 온종일 이렇게 쥐고 있게 하면 곤란하겠죠. 잠깐 플라스틱 재질의 볼펜 같은 거 쥐어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무 재질, 나무 젓가락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엔 종이 재질, 휴지 같은 것도 한 번쯤 쥐어보게 하시고, 그리고 인형도 쥐어보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아이의 촉각을 깨우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돼요. 근데 손에 쥐어보게 하실 때에 쥐기 전에 이렇게 볼이나 턱 정도에 이렇게 대어주면서 우리 엄마가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느낌이 어때요? 아, 부드럽네. 맞아요. 이거는 우리 수경이가 좋아하는 인형. 자, 한번 만져볼까? 이래서 쥐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아이의 촉각을 깨워주고요. 그리고 이 촉각이 깨어나는 것이 바로 뇌의 가장 큰 자극으로 다가온답니다. 익숙한 소리를 듣는 것과 냄새를 맡는 것과 다르게 촉각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 뇌를 자극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심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 사물들로 우리 아이들의 촉각을 깨우는 놀이를 자주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평행감각. 자, 오늘 처음 등장한 단어예요. 평행감각. 우리 아이가 뒤집기를 시작할 때부터 평행감각이 있나 없나 우리 엄마들이 눈여겨보시는데요. 사실은 그 뒤집기 이후에 아이들이 기어 다닐 때부터 우리 아이가 이게 평행 감각이 잘 있는지를 좀 엄마들이 봐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주변 환경들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그 평행 감각을 잘 깨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 엄마들한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보행기를 타는 시기가 되면 이 아이가 지금 걷기 운동을 하기 위한 애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스스로 신체적인 여러 가지 감각, 특히 그 살아가면서 중요한 평행 감각을 깨우기 위한 훈련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그 다니는 길은 거실이나 방이나 이렇게 옆을 좀 잘 열어주셔서 아이들이 이렇게 운동을 할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엄마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